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깜찍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섹시하고의 섹시를 맡고 있는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헤어앤 메이크업이 예. 섹시하네요, 진짜. 그렇죠. 오늘 약간 머리가 이렇게 너무 약간 명절에 떡국 위에 먹는 김 같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바스라질 것 같아요. 국제정서도 뒤숭숭한데 네. 미리터록 입고. 예, 제가 총알바지 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우리나라 지키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 얘기했지 근데 않습니까? 애들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몰랐죠. 그래요. 오, 정말요? 정미 씨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학원비, 네. 학원비나 이런 교육비, 사교육비 정도 어머니가 얼마 정도 투자하셨나요? 글쎄요. 정확히 얼마를 그 둘만의 관계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선생님과 두 분만의 관계였기 때문에. 학원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럼 딱 날. 세 군데, 네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네요. 네, 진짜로 많이 다녔어요. 공부하는 학원만? 제가 공부 잘 못해가지고요. 저희 때는 진짜 유행했었던 게 네. 주판학원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부기 속셈 주산학원. 주산학원, 그렇죠. 맞아요. 주산암산. 예, 가감승제 막 이딴 대회도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막. 367원이요, 278원. 선생님, 정답. 그렇죠. 딱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옛날 또 기억이 새롭네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여성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를 소개해주신 분입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유년 시절에 다녔던 학원. 뭐 어떤 거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아니, 학원 있을 수 있죠. 무슨 네. 해방둥이도 아닌데. 반딧불이에다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좀 연식이 오래되기는 해서요. 네네. 뭐, 그 단과 학원 같은 데 다녔던 것 같고요. 단과. 그나마도 과외 금지 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저 때는 학원 간 것보다 그냥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즐겁게 뛰어놀아도 지금 뭐 아주 훌륭하게 그렇죠. 계시죠. 좋습니다. 말끝이 흐려지시는. 말끝이 저도 모르게 흐려지네요. 진행하면서. 네. 자, 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를 소개시켜주고 전달해 주실 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원 기자는 학원 같은 거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놀이터에서 동네에서, 맨날 네. 놀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친구들하고 모래에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놀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정답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놀게 했는데 네. 주로 놀았고 이제 엄마가 저는 피아노, 가야금 오, 가야금? 이런 거 악기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오, 가야금 신선합니다. 가야금 혹시 신선하죠. 얼마나 칠 줄 아세요, 지금? 아리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체르니 같은 건가요? 가장 쉬운 거 아닐까요? 맨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가야금은 맨 처음에 아리랑을 배우는군요. 그럼 가야금 뜯으려면 내 거 사야 돼요? 진짜요? 네, 가야금 악기 되게 있어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까우니까 더 배우셔야겠어요. 서진 씨는 어디 학원 다니셨어요? 저도 피아노 다녔던 것 같고 미술학원 다닌 것 같고 공부하는 학원은 뭐 나중에 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구나. 돼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녔던 학원 가야금 빼고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기원. 아버지가 나부대 된다고, 아버지가 하도 까분다고 기원 보내갖고 앉아서 울면서 조용히. 할아버지랑 바둑 들던 생각이 오, 진짜. 네, 생각스러워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사교육비를 좀 부모님 많이 쓰셨나 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정도예요. 이게 참 사교육비가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 시켰으면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오늘 여성에게 딱 맞는 필독서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독립을 탐하다. 표지부터 참 화려하고 독립을 예쁘죠? 탐하다. 탐하다. 예. 네. 독립군의 후손들이 쓴 책인가요? 권진숙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네. 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작가분이기도 하세요. 네. 30대 싱글 여성이고요. 네. 그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은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20년을 지금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혼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한 자신의 노하우도 생겼고요. 바로 그 노하우들을 이 자신과 비슷한 또 후배 또래의 이제 막 독립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 싱글 여성들을 위해서 그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봐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지론을 가지고 뭐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겁주거나 뭐 아니면 뭐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독립이라는 것들은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 인생에서 굉장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이 독립을 탐하다라는 이 책은 독립을 권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을 것 같은데요? 이왕 할 거면 잘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사실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뭐 독립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니까요. 네. 독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이 있다. 이 단점에 비해서 이런 장점을 취하고 싶다라면
있다라면, 그것도 사실 인생의 한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면 뭐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 준비에서부터 뭐 각오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생활 살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독립은 한 번쯤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특히나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독립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결혼하신 분들도 독립을 또 꿈꾸고 계신 분도 계시지 있을 수 있죠. 그러신가 봐요. 누구요? 저요? 전 대한독립 안 그래서 얼굴이 되죠. 빨개지세요. 저요? 누래지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미 씨랑 네. 이소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사시는지 아니면 독립해서 사시는지 정미 씨 어떠세요?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따로 살아 버릇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예, 은퇴를 하셔서 지금 이제 따로 둘이서 저랑 30살 차이 나는 이제 늦둥이를 보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근데 지금 30살 차이 나는 느낌이요. 네. 지금 뭐 도전 중이실 거예요? 근데 하도 같이 살아 버릇을 하지 않아 보니까 지금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살면 나도 그렇죠. 귀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이소은 기자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하숙하고 있어요. 진짜 하숙이. 하숙하고 있어요. 하숙 네, 누구한테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네. 집에서 하숙하느냐, 잠만 자고 나간다고? 네, 그러시는데 독립을 그럼 꾸시지 않나요, 보통? 꿈꾸죠. 늘 꿈꾸죠. 근데 왜 안 네. 나와? 독립 안 하세요?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뭐 빨래. 식충인가요? 밥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그 누리던 게 너무 그 익숙해져서 그렇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선뜻. 약간 선뜻 용기가 이제 안 나는. 편안해질 대로 편안해져서 네, 맞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소은 기자도 지금 굉장히 독립을 하고 원한다 싶어요. 막 이런 열망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싶은데 용기가 부모님도 없어서. 좀 독립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신 것 생각이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엄마도 아마 누구보다 저의 독립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혹은 들면서 결혼이든 그죠? 마음이 지금 아프네요. 아니 진짜 예전에는 맞아요. 그냥 네. 집에 있으면 아 정말 뭐 어디 아까워서 어디 그렇죠, 말만 하는데 그렇죠. 어디 돌아다니냐 빨리 들어오라고 이랬는데 한때는 제가 딱 나오고 나니까 제 방에 막 항아리 갖다 놓고 있잖아요. 방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더 진짜로. 신기한 건 뭔지 네. 알아요? 제가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 방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어머니는 거기서 조금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하숙을 헤어지고. 네. 네.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1인 가구가 참 많은데 그 그래요? 1인 가구 중에서도 싱글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네네. 싱글 여성이라면 조금 더 독립하기가 더 많은 용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미 이 1인 가구, 혼자 살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야말로 1인 가구가 뭐 그냥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여성분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야말로 외롭기만 한 독립을 그리고 불편하기만 한 독립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반성한 것 같고요. 또 주위에 많은 후배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여담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독립에 관련돼 있는 네. 이 여성들을 위한 첩에서 말하자면 이런 책들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독립을 하기 위한 남성들을 위한 뭐 총각들을 위한 이 참고서라든지 뭐 이런 자기계발서는 그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못 본 것 같기도 하네요. 남성분들은 진짜. 독립 자체 군대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건 진정한 독립이 아니죠.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 거예요. 남성분들은요 잘 살아요. 뭐 대학 때 자취하는 친구들 보통 대학이 조금 떨어지면 자취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하숙도 여성분들은 막 집 꾸미는 것부터 다릅니다. 네. 그렇죠. 여자친구들은 막 뭐 침대부터 뭐 이렇게 남자친구들은 그걸 다 술 사 먹고요. 돌아다니다 매트리스 어디서 하나 주워 갖고 오고 빨래 삶는 통에다가 네. 라면, 밥 뭐 다 해 다 먹습니다. 해먹어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데 그래요. 여자들은 독립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죠. 저는 그냥 여성들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네. 해요. 지금 이야기하신 거 저도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대학 때부터도 보면 친구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난장판이죠. 나중에는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죠. 그럼요, 미국처럼. 그럼요. 닦을 수가 큰일이네요. 없고 너무 배를 누르면 더러워서. 딴 사람이 문 열어줍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인데 네, 제가 배를
누르게 되고요. 네, 딴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독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취할 때도 독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홀로서기? 자취도 독립 아닌가요? 정말 혼자 사는 게 독립 아닐까요? 아니면 돈을 내가 벌어서 냈을 돈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그 뭐 독립을 그래요.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독립은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독립이 돼야 되겠죠. 몸만 따로 나와서 사는 것. 그러니까 뭐 그건 대학생 때 자취를 하죠. 근데 뭐 학비도 부모님한테서 용돈도 그렇고 좀 뭐 당장 그 월세 낼 돈을 부모님께서 끊으시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독립이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바로 이 경제적 독립,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혼자 살면서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독립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게 로망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돈 모으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밥 해먹는 일도 사실상은 현명하게 뭔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거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하고 떨쳐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네요. 네. 그 책에 이런 문장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어조라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상의 많은 면은 사랑과 닮았다. 내 집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형편에 적당했던 전셋집이 월세로 둔갑했을 때 난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싫다는 남자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법이다. 이후 다시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좌절하는 사이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랑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듯 그렇게 내가 살 방이 내게로 왔다. 집은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주어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님이다. 그러니 집을 구할 때 조급함은 금물. 갑자기 불붙은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듯 집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집을 이성과 좀 비교를 해야 그런 것 되는데 같아요. 그렇게 님으로 했었네요. 비교를 했네요. 그렇게 딱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어떤 느낌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또 여성들이 정말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마치 무슨 언니가 옆에서 조언해 주듯이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책에 책에 나와 있는 인상적인 대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예, 일단 혼자서 한번 좀 끄적여 보자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홀딱 벗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독립의 맞아요.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네요, 얘기하고 정말. 네. 두 번째 마음대로 먹고 자고 세 번째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 방안 먼지 빨래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남자분이신가 봐요? 글을 쓰신 분이. 남성분이서 보통 그러는데. 다 여자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소원 기자가 책 쓰면 이렇게 딱 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훌쩍 떠나기 좋다. 네. 나는 혼자니까 가고 싶을 때 언제로든지 뭐 떠날 수 있다. 또 다섯 번째, 내가 번 돈 나를 위해서만 써도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연애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싱글만의 특권이다라고 책 안에서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싱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유머러스하지만 섬세한 지적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좀 재밌네요. 재밌게 표현을 해서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네. 쉽게 후루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여섯 번째 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떤 말인가요? 모든 연애가 가능하다. 어떤 연애를 다 상상하시나요? 불러들일 수 있다는 얘기,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 정희 씨 지금 많지, 독립하신 지 얼마 멜로디들 다. 되셨어요? 예? 얼마 되셨어요? 저는 십몇 년 됐죠. 그럼 모든 연애가 가능 안 하다도 나올 수 있네요. 이렇게. 아우, 그러네요. 거기에 그렇죠, 예외는 있음이라고 예외는 써 수가 있음.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밌습니다. 책에서 이제 뭐 진정한 의미의 독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립에 대해서도 정의를 혹시 내리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독립은 그저 혼자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 가족의 품을 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마음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어떤 역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홀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의지로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독립의 진정한 면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아, 이 뭐 남성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지만 네. 처음에 전세로 시작합니다. 그게 월세로 곧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월세비가 끊기면은 집으로 주인 들어가나요?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증금 좀 빼주세요. 너 보증금 나간 지가 언젠 줄 아니?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한테 욕을 먹고 다시 집에서 살고요. 근데 이 남성분들에게 반복인데 여성분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독립을 하면요. 근데 딱 좋은 건 일주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제일 좋고요. 막 제일 막 특히 아프거나 또 이제 뭐 먹을 게 생각이 난다거나 이러면 그땐 정말 절실하게 부모님 생각이 절실히 나는데 이 독립을 탐하다라는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독립을 한번 네. 시작하고 나면 내 삶에서도 한 뼘 정도가 좀 크는 느낌이 듭니다. 보면 네. 부모님의 소중함 다시 한번 느끼고요. 어쨌든 그걸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소중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버킷리스트 독립을 탐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열심히 일한 여성분들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기자님? 네, 이번에는 경주로 가보려고 해요. 경주. 경주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불국사. 수학여행. 수학여행 많이 저는 갔죠. 포석정. 불국사, 네, 뭐 역시 보분단지.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저는 경주빵. 석구랑. 경주빵. 황남빵.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뭐 이제 오늘도 다 끝난 건가요? 저희가 다 말씀드린 건가요? 흔히들 경주하면요. 네. 수학여행지가 먼저 생각나고 수학여행지를 따라서 생각나는 건 또 석굴암과 불국사 불국사. 세트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봤으니까 경주 여행은 난 경주 가봤어. 경주는 가본 곳, 이제 안 가봐도 되는 곳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그 봄날에 경주를 가본 적 있으세요?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우리가 수학여행 보통 가을에 가죠? 안 가봤어요, 저도. 가을에 가죠. 저 경주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 서울에서 그래서 봄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경주에 네. 봄날에 경주 가면 꽃비가 내리는 꽃비요? 네, 꽃비가 흩날리는 그 봉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 시내에. 그렇죠. 그곳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아, 정말 신라 시대로 여행을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네. 정말 그래서 이번 봄에 경주 여행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벚꽃이 너무 빨리 폈다 빨리 져서 가도 꽃비를 보실 수가 벌써 없어요. 졌나요? 벚꽃이 네, 경주를? 통화를 했는데 벌써 져서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없다고 아쉽지만 그래서 경주 동해권 여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렇군요. 동해안. 경주하면 일단 천년의 신라를 품은. 그렇죠. 그렇죠. 역사의 우리 도시죠? 선덕여왕. 그렇죠. 김유신 장군.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쭉 나오는데 네. 그런 만큼 이 볼거리, 얘기거리도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경주 그 7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면요. 동해안 따로 쭉 내려오면은 포항에서 31번 국도를 갈아타고 해안을 따라서 또 내려와요. 네. 그럼 바로 경주가 닿거든요. 네. 경주 간포항과 닿습니다. 간포항, 경주 동해안 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간포에서 회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 혹시 요번 여행지를 저번에 그 영덕 가셔갖고 게 드신 다음에 같이 오실 나간 때 거 아니에요? 들려서 잠깐 경주 보고 올라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진심으로 아닌 걸로? 아닌 네. 걸로. 아닌 걸로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 간포에서요. 간포는 그 경주의 동해안 여행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네. 그 숙박단지랑 그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2박 이상의 여행을 생각하신다면은 이쪽에서 숙소 잡으시면 좋고요. 네. 간포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문무대양 수중릉이 있어요. 네. 아시죠?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저희한테 너무 그렇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급질문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설명해 주시면 되지. 이 사람을 이렇게 당혹스럽게.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문무대양 수중릉이 있는데요. 문무대양은 그 신라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있어요. 김춘추. 네. 김춘추와 그리고 그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김범민. 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곳인가요? 네, 문무대양 수중릉인데요. 어, 그 수중릉이네요. 물 속에 있어서 네, 수중릉이에요. 물 속에 있어서 수중릉이에요. 그렇군요. 네, 한반도 최초의 여왕 그 선덕여왕과 같이 천년신라 토대를 만든 김춘추가 아버지예요. 네. 태어났더니 네. 그리고 김유신이 외숙부예요. 네. 굉장한 그 집안이죠. 전생을 그 생애 동안 계속해서 전장에서 많이 보냈다고 해요. 이 신라를 한반도 외곽에 있던 변방에 있던 신라를 중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네네. 문무대양 수중릉은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가셨을 때. 그 우리가 그 네. 밑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죠? 아우 못 가시죠. 큰일 나죠. 바깥에서 가보고 싶다. 네, 보시면은 되고요. 그 문무대양 수중릉에서 내륙으로 2km만 들어가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네. 네, 네, 가문사지 3층 석탑도
그 신라 시대 석탑 그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쭉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경주에 가서 네. 꽃비는 못 보니까 해안가를 가 동해안 쪽으로 가서 네. 수중릉을 수중릉을 보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석탑을 보러 이제 가면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장 유명한 거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주에서 해안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해안 트레킹. 네, 해안 트레킹 바닷가를 보면서 걷는 좀 감이 안 오지 않으세요? 경주에서? 트레킹이라고 하면 보통 트레킹, 우리가 그렇죠. 좀 산 쪽으로 길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맞아요. 가는데 근데 바닷가 바다를 해안도로를 끼고. 걷는다는 혹시 거예요. 그럼 트레킹 길이 돼 있나요? 네, 돼 있어요. 그렇군요. 2012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 문무대와 수중릉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요. 네네. 읍천항이라고 있는데요. 읍천항과 하서항 요 사이 1.7km 정도 되는 거리를 잇는 해안 트레킹 길이 네. 경주 양남 파도소리 길이라고 해서요. 파도소리요? 네, 이름이 예쁘네요. 저 어디를 걷는 건가요, 지금? 바다를 아, 끼고 요렇게? 네, 걷는 길인데요. 여기 직접 걸어 보셨나요? 네. 혼자서? 아니요. 뭐라고? 매주 혼자서 갔다 오시더니. 이번에는 팸 투어여서 네. 네, 다른 기자분들이랑 같이 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걸을 수 있는데 저 길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경주의 속살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저 있어요. 길의 네.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1.7km예요. 1.7km. 충분히 뭐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예. 충분히. 자전거는 들어갈 수 없고요. 자전거는 길이 데크가 있는 곳도 있지만 네네. 흙길이 있어서 돌길이 있어서 MTB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저거 천연기념물이에요? 저기 있는 곳이? 맞아요. 그렇군요. 주상절리가 있어요. 네. 보통 주상절리 하면 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남 파도소리길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들은 누워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인데 이것도 꼭 보시고 그리고 쭉 걸으시면서 그 파도소리가 정말 들려와요. 네. 들으시면서 바닷가니까요. 네. 진짜 사부작 편안하게 걸어가시면은 왕복해도 4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걸으실 수 있는 아주 그래요. 좋은 길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가볼만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자가 운전자들은요 하서항 치시면 되고요. 네. 그 양남 진리마을. 하서항에서 가실 경우에는 그 읍천항에서 출발하실 경우에는 읍천항 또는 읍천 1, 2 마을 해관 검색해서 출발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은 150번 버스가 있어요. 그게 그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네네. 쭉 다 보문단지 들렸다가 양남까지 들어가는 버스인데요. 읍천항, 하서항 모두 내리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곳에 내려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제 버스 시간을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갈 때 또 네. 버스 타셔야 되니까요. 연인분들은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막 제가 가버렸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저기 아까 지금 바닷가 해안 네.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곳은 정말 어떤 휴가가 마음의 어떤 힐링이 좀 필요할 때 그러니까요. 쭉 연인들이나 가족끼리 예. 한번 쭉 걸으면서 또 아버지와 약간 서먹서먹한 아들의 관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맞아요. 쭉 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파도 그렇죠.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뭐 올레길도 많이들 가시고 아니, 근데- 걷는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아. 참 좋은 코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파도 소리 때문에 야 내가 안 들려서 막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녀오신 결과 어떻던가요? 유머였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네, 가능할까요? 무한하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바다를 보면은 감성적이 돼서 어떤 얘기든지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런 길이 네, 좋습니다. 네. 아, 살짝 무한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주 동해안 여행과는 네네.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걸 보시면서 나도 한번 경주로 떠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경주 동해안 여행입니다. 문무대왕릉, 그리고 파도소리길까지 여행 동선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짚어주실까요?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북쪽인 간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포항에서 구경하시고요. 네. 드시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문무대왕릉이 있어요. 문무대왕릉 보시고 좀 내려오시면 또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는 걸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번에 동선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읍천항 같은 경우에는 벽화 마을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길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드셔야죠. 걸으신 다음에. 네. 간포항과는 다르게 정말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어서요. 네. 자연산 회를 저렴하게 4인 기준 지금은 봄 도다리 제철이거든요. 네. 가자미랑 4인 기준 8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아주 그 찰진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드시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신다 했더니 역시 예, 마무리는 재밌네. 먹거리로 뭐 하는 걸로. 같이 가신 분들이랑 회를 맛있게 드셨나 봐요.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가격도 정확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네. 저희가 천년의 역사를 품은 신라 경주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속속들이 좀 알아봤는데 네.
여태까지 여행지 중에서 그쵸. 가장 그래도 좀 볼만한 것들이 많지 않나. 근데 네, 너무 가장. 우리가 좀 먹거리 충실했던 왜냐면 맨날 여행이 먹는 아니었나. 데만 얘기해 주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가볼 네. 거, 걸을 거, 뭐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은 그런 네. 여행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경주 그 시내를요 자전거 갖고 도로를 막 그 다니셔도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주는 딱 들어가는 톨게이트부터 이렇게 그 우리가 굉장히 고풍스럽게 고성처럼 그렇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군데군데 그래요.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자, 예. 열심히 일하신 여성분들 이번 주에는 경주 동해안 여행을 한번 그래요.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꽃비는 끝났지만 그게 네. 다른 곳을 저희가 그럼.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을 내두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